그런데 이렇게 변형이 이루어질 정도면 엑스레이 검사로도 좀 초반에 알 수 있을까요? 무릎 관절염의 진행 단계는 병원에 내원하셔서 엑스레이 촬영만으로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단계에서는 무릎 관절을 이루는 대퇴골과 경골, 즉 정강이뼈인데요. 네. 이 뼈 사이에 연골이 있기 때문에 이 간격이 유지가 되고 뼈 역시 부드러운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관절염이 진행을 하시게 되면 점차 이 뼈와 뼈 사이에 관절 간격이 줄어들게 되시는데요. 연골이 있어야 될 부위에 뼈가 뾰족하게 자라나는 골극이라고 하는 것도 생기게 되지요. 네. 말기인 4단계 무렵이 되면 이 연골이 거의 닳아서 없어졌기 때문에 네, 이 뼈와 뼈 사이가 직접 닿아서 걸을 때마다 통증도 굉장히 심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퇴행성 관절염이 오면 보통 무릎 이 안쪽이 먼저 닳게 되고 우리나라 환자 중에 O자형으로 휜 다리가 많은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젊으신 분들도 네. 저희가 뒤에서 보면 무릎이 약간 안쪽으로 휘어져 있는 이제 내반슬 변형을 은근히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동양인들은 약간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요. 대부분은 나중에 사시는데 큰 지장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이제 퇴행 변화가 안타깝게도 좀 빨리 오거나 혹은 사고나 골절 등 외상 이후에 무릎 관절이 더 휘게 되는 경우는 이제 조심을 해야겠습니다. 이제 이 그림의 왼쪽처럼 저희가 X자 다리라고 하는 외반슬 변형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에 대부분 이 오른쪽 사진처럼 무릎 관절이 안쪽으로 휘는 내반슬 변형이라고 하는 것이 잘 오는데요. 네. 이분들은 실제로 저희가 엑스레이에서 이 빨간 체중이 지나가는 중심선을 그려보면 무릎 관절선의 안쪽, 더 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무릎보다도 안쪽으로 체중이 지나가시게 돼요. 네. 이 환자분들은 걸을 때 당연히 가족분들이 보면 걸음걸이도 부자연스럽고요. 네네. 나는 똑바로 걷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체중의 대부분을 무릎 안쪽에 싣고 걷는 것이기 때문에 점점 무릎뼈 안쪽에 연골 손상이 악화되고 마는 거지요. 이를 방치하면 결국 이제 무릎뼈끼리 충돌하는 아까 같은 퇴행성 관절염으로 더 이환이 빨라지게 되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좀 O자형으로 변형이 됐다 하신 분들은 조금 더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나요? 이 O자다리, 네. 이제 내반슬 변형이 오신 분들 중에 휜 다리 교정술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안쪽으로 휜 정강이 뼈를 교정을 해서 체중 중심선이 다시 무릎의 중심에 올 수 있도록 교정해주는 수술인데요. 무릎 안쪽에 과도하게 집중된 부하를 줄여서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 속도를 늦추고요. 네. 이로 인한 무릎 통증 감소를 꾀하고 본인 관절의 수명도 연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수술 시간이 비교적 짧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줄기세포 치료, 연골 손상을 내시경으로 치료하면서 동시에 시행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고요. 네. 그리고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관절 연골을 포함해서 우리 몸의 정상 구조물을 어느 정도 희생해야 되는 인공관절과는 달리 관절 안쪽의 구조물을 대부분 이제 보존해서 수술하기 때문에 수술 후에 활동력, 운동력도 높은 편이세요. 네. 예를 들어 인공관절을 하고 나면 우리가 전력 달리기를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이 휜다리 교정술의 경우에는 이제 수술 후에 달리거나 하는 능력도 어느 정도 보존이 되고요. 무릎을 꺾어주는 재활치료, 저희가 관절 구조를 최대한 다치지 않기 때문에 수술 후에 무릎을 꺾는 재활치료도 훨씬 더 수월하고 어느 경우에는 재활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존재합니다. 네. 첫 번째 환자분은 64세 여성분이셨고요. 다리가 겉에서 진료실에서 봤을 때는 안쪽으로 휜다리 변형이 그렇게 심해 보이진 않으셨어요. 그런데 엑스레이를 찍어보았더니 이미 무릎의 안쪽이 뼈가 다 닿을 정도로 안쪽 관절염이 많이 진행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네. 이분은 정강이 뼈를 살짝 절개하고 다리를 일자로 만들어주는 내반슬 교정 수술을 시행을 했고요. 네. 수술 후에 보면 왼쪽 사진처럼 처음에 닿아 있던 뼈가 오른쪽 사진처럼 이렇게 뼈와 뼈 사이에 간격이 다시 생긴 모습을 보실 수 있지요. 네. 이 안에 관절 연골에 가해지는 압력도 줄어들기 때문에 통증도 완화되지만 우리가 관절 연골이 재생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준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환자분은
58세 조금 더 젊은 환자분이셨는데요. 이분은 직업적으로 이제 하루 종일 서서 이제 손님을 대해야 되는 직업이셨어요. 걸을 때 안쪽 무릎이 심해져서 내원하셨는데 겉에서 봐서도 그렇고 엑스레이상에서도 사실 내반슬 변형이 그리 심하게 보이지는 않으셨었거든요. 하지만 환자는 직장 생활의 이제 특징 때문에 이 옷자다리 변형으로 인해서 미용적으로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신 상태셨습니다. 이분도 사진에서처럼 정강이뼈 안쪽을 살짝 벌려서 내반슬 교정 수술을 시행한 이후에 무릎 통증도 호전되었지만 심리적인 면에서도 무릎 모양 교정으로 인해서 만족감을 얻으셨던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개인의 증상이나 정도에 따라 치료 효과는 달라질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휜다리 교정술은 어떤 분들한테 좀 도움이 많이 될까요? 네, 이 휜다리 교정술의 경우에 70세 이하 환자분 중에 5도 이상의 안쪽 휜다리 변형이 있으시면서 관절염으로 인해서 수술을 추천받은 분, 엑스레이상 이제 인공관절까지도 추천을 받았지만 아직 사회 활동이나 이제 운동량이 많아서 인공관절은 조금 꺼려지시는 분, 나이는 상대적으로 50대, 60대 초반 정도 젊으심에도 불구하고 이미 일찍부터 무릎에 옷자다리 변형이 심해지셔서 무릎 안쪽에 걸을 때마다 불편감이 심해지는 분들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이제 휜다리 자체가 교정됨으로 인해서 미용적으로도 자신감이 회복되는데 도움을 받고 싶은 분들께도 좋은 적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